딱 깨놓고 한번 봅시다. 지금 우리 도와줄 나라 있어요? 우리 편에 서 있는 나라 있어요? 물론 우리의 든든한 백 미국이 뒤에서 동맹의 끈을 엮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맹의 끈을 놓지 않는 미국조차도 지금 우리가 꼴보기 싫다는 겁니다. 하는 짓이 너무 밉다는 거죠. 북쪽만 바라보고 김정은 다리만 잡으려고 하다 바지가리만 붙들려고 하다가 지금 사면초가가 된 게 이 정부예요. 저보고 그럼 네가 한번 해봐라. 이보다 더 낫겠냐. 예, 방법이 있습니다. 절대로 국제사회에서는 안보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림보, 양쪽 다리를 걸려가 춤추면 안 됩니다. 확실한 좌표를 줘야 돼요. 안보 문제에 대해서 림보 양쪽 다리를 걸고 춤을 춘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네가 적인 것 같기도 하고 동맹인 것 같기도 하고 아군인 것 같기도 하고 적군인 것 같기도 하고 이 메시지를 상대방이 계속 주는 겁니다. 지금 한국을 진심으로 도와주고 믿는 나라가 없습니다. 북쪽이 우리를 믿는다고요? 착각하지 마세요. 천만만만의 말씀. 우리 스스로가 우리가 미국과 북한 사이에 중신협이 되겠다고 했어요. 비핵화에 대한 중재자 되겠다고 했어요. 북한이 진짜 중재자가 없어 우리를 씁니까? 아니에요. 손 안 대고 코 푸는데 우리가 종이까지 갖다 주고 코 푸는 것까지 도와주고 있어요. 해주고 있다는 거죠. 자처하면서. 도저히 중신이 안 되는 상황에서 지금 중신을 하겠다고 스스로 중재자 역할을 한다고 했습니다. 양쪽 다 원하는 게 너무 달라요. 언론은 계속 지금 흥분해 있습니다. 한 며칠 내에 특사를 보내고 국정원장을 보내는 게 적임자다. 무슨 자유한국당은 서훈만은 안 된다. 누구만. 이게 누구의 문제가 아니에요. 또 바른미래당에서는 임종석은 옛날에 주사파가 아니다. 이런 지역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누가 가도 똑같아요. 답을 어떻게 얻어와요? 북한이 비핵화를 하겠다는 겁니까? 진짜 비핵화를 할 생각이 있으면은 맹경일이 맹경일이가 바로 김영철 바로 밑에 사람 아닙니까? 물론 통전부에 있었던 시간은 맹경일이가 압도적으로 더 길지만 어쨌든 지금 통전부 부부장이에요. 먼저 내려와가 10개월 동안 여기 칩거하면서 온갖 정보를 다 구하고 국정원 차장을 만나고 몇 번을 이야기를 주고받고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걸 김영철한테 김정은한테 다 통보하고 김영철이 오는 것도 한반도가 좀 우리가 먹혀들겠다 싶은 언지를 맹경일이 줬기 때문에 김영철이 내려온 겁니다. 물론 그 전에 오려고 생각했지만 지금 김영철 수준으로 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왔다는 얘기 뭡니까? 우리 정부가 비핵화라는 얘기 직접 미국이 원하는 수준으로까지 안 하더라도 우리가 중간에 서가지고 중간이랑은 미국과 북한 중간에 서서 북한 핵을 더 만들지 않고 더 실험하고 더 발사하지 않으면은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자라는 전제에서 미국을 한번 설득해보겠다는 시금방진 역할을 북한에게 눈짓을 안 해줬겠어요? 그러니까 가면서 20일 동안 있다가 올라가면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물론 20일은 김영철이가 있은 건 아니지만 전위대들이 와가지고 여기 신분을 안 밝힌 세 사람이 와가지고 온갖 정보를 다 모으면서 이 정도로 누르면은 한국 정부는 쑥 들어가겠구나 생각한 선이 그거예요. 야, 차제에 미국으로부터 핵 보유국 확실히 받아내자. 자신 있다고 생각했으니까 문 대통령이 정말 겁도 없이 눈치도 없이 미국 보고 문턱 낮추라는 겁니다.
DC 상원 의원이 얘기했잖아요. 문턱 낮추라는 게 무슨 말이냐 이거야. 그 말을 못 알아들어서 I don't understand가 아니에요. 말이 되는 얘기를 하라는 뜻으로 I don't understand예요. 우리 보고 무슨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해달라고 인정해주라고 한국에 앞장서느냐? 그게 중재자 역할이냐? 이 말이에요. 안 나서는 것보다 더 못하는 거예요. 문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미국에게 문턱 낮추라니까 미국이 바로 래퍼 부대사나 리시 상원 의원 나가지고 시간 버는 북한에게 시간 벌어주는 작전을 한국이 나서가 하지 말라는 겁니다. 세게 한 방 맞았죠. 북쪽에서는 뭐라 볼 겁니까? 야, 미국이 저렇게 강경하게 나오는 거 보니까 우리가 나서서 직접 대면하기 전에 전초전을 한국에게 시키자 이거예요. 자, 북쪽에 의한 목이 쫄려요. 일주일이나 뭐 열흘 후에 특사가 간대요. 뭘 받아오겠어요? 아, 그래 우리는 핵을 포기하고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핵을 포기하고 미국과 앉아가지고 정말 진심 어린 솔직한 비핵화하겠다 얘기를 받아올 것 같아요. 그거는 0%입니다. 초를 치는 게 아니라 이때까지 행동의 일관성을 보면은 김정은이가 뭐 사실 예측 불허라 하자면 예측 불허 아니에요. 우리보다 훨씬 더 예측 가능한 거예요. 왜? 100년 동안 아버지 시대로부터 지금까지 한 가지 목표로 왔는데 그게 왜 예측 불허 안 합니까? 적화 통일이에요. 이제는 말을 그대로 보기 좋게 해가 남북 연방제를 통한 적화 통일. 그거 하기 위해서 일단 미국하고 한국을 분리시키고 남북한 둘이 앉아가 얘기할 때는 북쪽이 기선을 제압할 자신이 있다는 겁니다. 그걸 던져봤는데 이때까지 별로 안 먹혔는데 문정부에 들어와서 정말 먹혀들거든. 빌고 뭐 애걸하고 뭐 부탁하고 뭐 제발 만나만 달라 대화만 해달라. 확신이 선 겁니다. 과거 어느 때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우리를 쥐고 흔들 자신감을 얻고 북한은 돌아간 겁니다. 그걸 최종적으로 테스트 해본 게 평창올림픽이라는 이름 하에 한국에 와서 사람들을 만난 겁니다. 문 대통령도 만나고 그 밑에 안보기관이라는 수장들도 만나고 안보기관인지 안 보이는 기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자, 북한에게는 목줄을 더 땡겨지는 북한이 목줄을 더 조일 수 있는 모습만 보여줬어요. 그럼 미국은 어떻습니까? 과거에도 여러 차례 한미관계가 뭐 진짜 출렁거렸습니다. 없었다는 건 말이 안 되죠. 이혼 없는 동맹, 이혼 없는 결혼을 유지해온 데는 그만큼 부부간에처럼 싸우고 갈등하고 또 화해하고 왔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이혼이라는 걸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게 한미관계입니다. 근데 이 정부에 들어서 미국의 눈으로 보면은 말은 이혼 없는 부부관계라 하면서 계속 밖에 나가서 딴 여자를 보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딴 여자와 딴 역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부정한 거예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신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어떻게 됐어요? 그래? 말로만 so-called ally 말로만 하는 동맹 하지 마라. 먼저 네가 진짜 동맹인지 아닌지 내가 테스트하기 위해서 관세를 한번 듬뿍 먹여볼게. 이렇게 던지면 네가 진짜 동맹이라 하면은 바로 맨발로 그 다음날 바로 비행기 타고 전용기 타고 와가 아이고 형님 우리를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하시지 말고 정말 믿어주시고 한국 경제가 제대로 돼야 한반도 안보도 유지가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미동맹이 철저히 아주 강경해야만 외국 투자도 계속 유치되고 한국 경제가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계속 성장, 이제 겨우 올해 처음으로 3만 불에 들었었는데 좀 도와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관세로 우리를 힘들게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FTA 자꾸 개정한다는데 과거에 께서 너무 뭐 자동차니 전자제품이니 세탁기니 철강이니 반도체니 이런 거가 자꾸 목줄 쪽을 생각하지 말고, 그리고 다가오는 3월달에 방위비 분담도 이번에 통큰 한번 정치를 해보십시오. 이럴 줄 알았는데 그래? 미국이 우리한테 덤핑 씌워? 당당하고 결연하게 대응해. 뭐 트럼프 지가 뭔데? 전쟁처럼 대하란 말이야. 문 대통령 태도를 보고 바로 야, 안 되겠구나. 정말 못 믿겠구나. 지금 대북 특사 가라고 동의해 준 겁니다. 절대로 안 된다 했으면 지금 이렇게 빨리 안 하겠죠. 물론 뭐 가서 만날 카운터파트까지 다 돼 있다 그러는데 그거야 그 전에 작업을 해놨는데 미국이 절대 안 된다 하면 이렇게 서둘러 안 가죠. 서둘러 가는 이유가 뭡니까? 딱 하나입니다. 미국이 서둘러 가라 했을 겁니다. 가가지고 북한 입에서 비핵화에 참여하겠다, 비핵화에 적극 협조하겠다라는 말만 하나 받아와. 그러니까 트럼프가 갔다 오고 나서 회담한 결과를 특사가 가서 북쪽에 김정은하고 만나가지고 혹은 그 수준의 사람하고 만나가 주고받은 얘기를 낱낱이 보고하라는 얘기가 그거예요. 한번 보자. 북쪽도 보자지만 미국이 뭐예요? 한국이 진짜 우리한테 얘기한 것처럼 진짜 비핵화에 대해서 북쪽을 설득시키고 올 능력이 있다면 so-called ally가 아니고 genuine ally, 진짜 백이 동맹이구나 믿어줄 한번 기회를 주기 위해서 테스트 해보겠다는 겁니다. 지금 북에 특사를 보내는 것은 미국이 우리에게 협조를 해서 가져오는 게 아니라 미국의 강경정책에서 미국을 조금 설득시킬 수 있는 유일한 채널로 가는 모습이라도 지금 보여줍니다. 가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형님이에요. 한번 이번엔 진짜 진심으로 설득해보겠습니다. 가서 돌아오면서 아무래도 비핵화는 어렵고요. 한미동맹, 한미군사훈련을 뭐 사이즈를 대폭 축소하든지, 그리고 제 존경하는 특보님께서 놀상 저에게 어드바이스 해주는 것처럼 독수리 훈련도 뭐 예년 하는 것처럼 2개월 며칠 할 거 어디 있습니까? 줄여가 하는 식으로, 그리고 그 내용도 실질적으로 실제 훈련이지만 거기 컨텐츠에 써가지고 참수작전이나 침투작전이나 뭐 공격형 훈련 다 빼고 해달랍니다. 이거 미국에 전 할 수 없어요. 빤합니다. 돌아오는 결과는. 아니면 이것을 북한이 어느 정도 양보했다면 천문학적인 돈을 우리가 갖다주는 대가일 겁니다. 공짜로 안 하니까 우리가 갖다주는 우리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공짜로 뭘 할 생각이 추호도 없으니까. Every single step, 한마디 베이비 스텝처럼 나가는데도 북한이 한 걸음 뛸 때마다 돈을 요구할 겁니다. 지금 바로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게 미국의 so-called ally예요. 진짜 소위 동맹입니다. 미국은 소위 동맹국이라는 주제라고 우리를 보고 우리가 그 취급 이상 이하도 안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중국 봅시다. 미국의 관세 덤핑에 대해서 자기들이 무역전쟁이라도 불사하겠다 했지만 사실 중국이 지금 미국과 붙어서 무역전쟁 불사하겠어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못지않게 중국도 지금 미국과 무역전쟁을 해서 이럴 게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아시아의 중국몽을 이루는 지금 가장 거의 문 앞에 이런 상황이라고 중국이 생각하는 주제에 이걸 다 두드릴게요. 아닙니다. 그럼 중국이 지금 미국에 압박을 줄 수 있는 건 뭐냐? 북한과 한반도를 이용해가지고 미국에 압박을 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서해 뭐 이 한국의 배타적 경제 수역을 자꾸 넘어오는 걸 한 100번쯤 했는데 한국의 대응이 어떻니 이런 걸 테스트 한다든지 중간중간마다 북한에 손을 들어줘서 쌍중단을 해라. 이번 4월 달에 한미 군사훈련을 중단하든지 대폭 축소하든지 5분만 하고 아예 안 한다고 하면은 중국이 나서가 북한에게 핵미사일 중단 한번 얘기해 보겠다. 이런 식으로 바람을 잡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이 있어도 자기들의 동맹국에 대해서 동맹국이란 이름 하에 미국이 중국이 북한과의 동맹관계를 위협하는 일을 하면 중국이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는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 명분 하에 군사력을 지금 키우고 있습니다. 군사력을 키우는 궁극적인 목적은 미국에 대응하는 것도 있지만 한국을 한미동맹을 결렬시켜서 일단 북한과 한 울타리에 넣어서 중국 수하에 넣기 위한 겁니다. 그에 대한 뭐 박근혜 대통령 때 뭐 천안문 막루에 올라가 손 흔드는 정도가 아니고 시진핑은 지금 어떻게 됐어요? 2기 집권이 됐을 뿐만 아니라 이번에 19기 3차 중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과거에는 2번밖에 연임이 안 되던 주석을 임기 제한 없는 거로 지금 바꾼다는 겁니다. 제2의 마오쩌둥이 되겠다는 겁니다. 그걸 하려고 한 이유는 중국몽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도자가 바뀌어가 안 된다. 아시아 전체를 제패할 수 있는 중국의 힘을 모아라는 겁니다. 아시아 제패 속에서 가장 먼저 넣어야 될 게 한국하고 북한을 자기 편을 여가 일본에게 싸우는데 우리를 앞잡이로 세울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에 대해서 위안부 문제가 나오거나 일본에 대한 감정이 나올 때마다 중국은 뒤에서 손뼉치고 웃고 있습니다. 그래 내가 할 일 네가 해주는구나. 내가 꼭 앞에 나서서 해야 되겠냐. 이 형님이 한국 잘한다. 일본하고 한국하고 사이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중국은 희색이 만면합니다. 그 형님의 뜻을 읽어서인지 이번 3.1절 대통령의 연설에서도 한미관계의 강화, 북한 비핵화 얘기는 한마디도 안 나오면서 일본 찍어가지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자, 제발 중국은 한국에 앞장서서 반미 감정을 좀 일으켜주고 남등 갈등을 일으켜달라는 게 중국이 우리에게 간절히 바라는 겁니다. 그거 하려고 사드도 절대 반대한 겁니다. 북핵 억지가 안 된다라는 말도 안 되는 그 얘기 때문이 아니라 그거 기술적으로 증명해라. 이거 다 떼쓰는 거죠. 제발 주한미군의 능력을 강화시킨 일은 한국이 적극적으로 나서가 반대해라라는 겁니다. 자, 다음 러시아 한번 봅시다. 푸틴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물론 이제 대통령 선거를 놔두고 있으니까 또 한 번 강한 러시아의 모습을 보여야 돼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진짜 밑바닥에는 중국이 이렇게 한반도 문제에서 발을 들이고 큰 소리를 치고 중국몽을 펴겠다고 난리를 치고 아시아 전체를 제패하겠다니까 러시아가 내가 미국도 꼴보기 싫지만 필요할 때에 북한 문제에 대해서 내가 중국 손을 들어줬지만 너희들이 무슨 항모를 만들고 잠수함을 만드냐. 군사력으로 치면 러시아를 따라올 수가 없지. 기술이나 뭐나. 너희들 항모 만들 때도 우리 나라가 빠진 우크라이나에 있는 항모 고물 하나 사가가 한 거 아니야. 우리도 군사력을 키우겠다. 그래서 우리의 동맹국에 대해 위협을 주는 국가에 대해서는 가만 안 두겠다. 누굴 보고 한 얘기죠? 미국에 대해서 대응하겠다는 겁니다. 실제로 러시아의 군사력이 뭐 지금 세계 어디까지 도달할 수 있는 미국의 뭐 토마호크 미사일의 몇십 배에 해당하는 사거리를 가진 미사일 개발한다. 어떤 방어망도 뚫을 수 있는 핵미사일 개발한다. 의지는 있을지 몰라도 지금 러시아가 거기에 돈을 엄청나게 쓰기에는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한계가 있고 너무 오랫동안 군사대국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 해왔기 때문에 냉전 이후
20여 년간. 지금 경제 성장이 제일 큰 문제입니다. 좀 상당한 허풍이 들어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허풍을 떠는 이유가 뭐냐?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러시아도 한 발 넣겠다는 겁니다. 중국 너 독점하지 마라. 미국 나서가지고 뭐 중국하고 둘이 싸우기만 하면 한반도를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야, 우리도 이퀄 파트너다. 대등한 힘을 가진 역할자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렇다고 러시아가 북한 핵 미사일 동결이나 폐기에 대해서 우리 손을 들어줍니까? 절대 아닙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한 미국의 대항 세력으로 중국과 손을 타이트하게 아주 딱 잡고 있어요. 일본? 아베 정부가 들어서고 아베노믹스에서 지난 20년 동안 잠자던 경제도 성장시키고, 그보다 더 경제 성장을 바탕으로 해서 미국이 지금 일본이 나가고자 하는 것은 1945년 전에 다이 니폰 대일본 제국 뭐로? 군사력으로 그걸 향해 가고 있습니다. 여론이 핵 전쟁에 대한 극단적인 혐오감과 공포 때문에 노골적으로 그거를 개헌을 못하고 있지만, 자위대법이나 그 진짜 헌법 밑에 부속된 군사와 관련된 모든 법을 지금 계속 바꾸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법은 못 고치면서 부칙이나 시행령에 해당하는 아래법을 다 바꿔가 실제로 가능하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중국이 이렇게 경제대국으로 동시에 미국에 맞먹는 해양대국으로 일어서겠다 하면 일본이 그걸 국내에 개헌을 하는 좋은 명분으로 국민들의 지지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보십시오. 북한 핵미사일이 일본 고공을 날아오르가는 미사일을 날리니까 9월 달에 어떻게 됐어요? 아베 총리가 다시 재임되고 난 뒤에 가장 어려운 정도로 사학재단 비리 때문에 지지율이 30%도 안 되는 바닥으로 꼴다가 한 달 만에 50%를 넘어서게 된 겁니다. 북한 변수가 아베를 살려준 겁니다. 이런 여러 가지 주변 정황이 일본으로 하여금 군사력 강화, 중국의 성장, 북한 핵미사일, 일본 국민으로 하여금 일본이 다시 군사대국이 돼야 된다는 걸 설득시킬 수 있는 배경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미일 관계를 더 타이트하게 해서 중국을 봉쇄하는 데 일본이 앞장서겠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북한이 아니라 그런 일본의 코터를 계속 잡아당겨요. 약 올리고 비난하고 발길 한 번씩 툭툭 차고. 일본이 얼마나 무서운 나라인지 모릅니까? 전 세계에서 일본 겁내지 않는 나라가 한국밖에 없다고 합니다.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걸까요? 보십시오. 주변에 우리를 진심으로 도우고 손을 잡고 가고자 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다 우리를 이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선의의 생각으로 우리도 살고 자기들도 살면서 이용하려고 하는 나라는 그나마 미국밖에 없습니다. 미국까지 합쳐서 지금은 북한이 가장 앞장서서 모든 동부에서 한국을 가운데 두고 둘러싸고 있는 모든 국가들이 한국을 포위하고 있는 러시아, 중국, 북한, 일본 모두가 군사력을 지금 키우고 있습니다. 중국은 2025년에 항모 전단을 만든답니다. 일본? 항모 건조 간단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 일본이 가지고 있는 항모가 6척이나 됩니다. 미국도 일본 따라서 일본 다음으로 항모를 만들어서
사실은 전쟁 중에 항모를 적극적으로 만들어서 일본을 능가하는 항모 능력으로 갖춘 겁니다. 1920년대 일본이 항모를 만들고 있을 동안에 미국은 아직 시작 안 했습니다. 항모. 러시아가 세계 어디든 어떤 사거리든 어떤 방문망도 뚫을 수 있는 핵미사일 개발한다고 하니까 미국 내에서는 적극적으로 러시아가 신냉전의 신호탄을 날렸다고 했지만 그 신냉전의 가장 현실이 지금 한반도예요. 근데 나머지 5개국은 다 서로 싸울 준비로 싸울 능력을 다 갖추면서 미국은 일본과 중국은 러시아와 북한은 중국 러시아와 다 나름대로의 우방 동맹을 결속해 가고 있습니다. 오직 한국만 맹방이라고 한 혈맹이라고 하던 미국에게까지 지금 불신을 당하고 밉보이고 있습니다. 뭐 하다가? 김정은만 쳐다보다가 남북 간 우리 민족끼리만 쳐다보다가 이놈은 실체도 확실하지 않은 민족이라는 유령 때문에 동맹이고 뭐고 다 버렸어요. 어쩌다가 바람나서 가족 다 버린 남자거나 부인이거나 남편의 경우와 똑같은 겁니다. 지금. 근데 돌아보니 우리 편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우리 편을 하나도 안 두고 지금 나갈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모든 준비가 됐다면 북쪽을 사실 쳐다도 안 보겠죠. 북쪽을 우리가 다써 달래고 얼래고 설득시킬 힘이 있으면 지금 이 상황에 처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정부는 북쪽은 얼래고 달래고 빌고 애걸하고 하면은 말 들어줄 거다? 잘못 본 거죠. 아니 북한 정부가 뭐 김일성이 태어난 1912년 두고 북한 정부가 태어난 48년부터 70년간 수없는 인민을 배고라 죽이면서 만든 게 핵이에요. 근데 그거를 우리 대통령 대북 특사 몇 명이 가서 한두 번 얘기한다고 그래 지금 뭐 시대가 그러니까 풀어주자. 너들 풀어주면 우리 밥그릇이 생기니까. 그 정도로 호락호락하게 할 것 같으면 그 돈 거기 안 때려 넣겠죠. 자, 우리 살 길은 뭡니까? 똑같은 얘기 계속 되풀이 됩니다. 안타깝게도 듣거나 말거나죠. 이 정부는. 한쪽이라도 확실히 잡아야 됩니다. 가장 강력한 끈, 우리의 가장 든든한 빼기, 언덕이 한미동맹입니다. 그 한미동맹을 굳건하게 하고 그 한미동맹 줄을 잡고 북한 비핵화를 유도할 능력이 없다면 그리고 그렇게 할 의지가 없다면 의도가 없다면 우리의 독자적인 능력을 키워야 됩니다. 독자적인 능력. 독자적인 능력을 키워야 되는데 뭐 평창올림픽 동안에 뭐 F-35, F-35 전투기 들이는 것도 뭐라고 얘기해? 북쪽을 자극하니까 좀 쉬쉬해. 국방장관 그건 발표하지 마. 그리고 참수작전이란 용어도 쓰지 마. 그리고 장관 말이야 당신이 12월 달부터 참수작전 부대를 뭐 운용하고 하는데 그딴 소리 하지 마. 몰라도 한참 모르는구나. 이딴 식으로 국방부가 대한민국 국군을 기를 죽이고 있어요. 입 다물 걸 다물어야죠. 지금이야말로 나서서 국방장관이 김정은 참수작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미국이 그걸 하려고 하면은 우리 정부 적극적으로 밀어줘야 됩니다. 미국이 북한에 대한 해상 봉쇄한다면 적극적으로 밀어줘야 됩니다. 미국이 이번에 발표한 해상 차단 공해상에서 선적끼리 환적 못하도록 해상 차단 조치한 거 우리 정부가 앞장서서 도와야 됩니다. 지금은 개성공단, 금강산
단어도 입 밖에 내면 안 됩니다.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돼야 됩니다. 아닙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택할 수 있는,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독자적으로 북한 핵 억지를, 핵 개발을 억제할 수 있는 전력을 키우든지, 아니면 한미동맹을 마치 냉전 후에 일본처럼 당분간 혼란을 겪었지만 돌아온 결론이 뭡니까? 소련이 없었으면 미일 동맹이 필요 없다고 한동안 방황하던 일본이 결론이 미국하고 더 강한, 냉전 때보다 더 강한 미일 동맹 강화를 하는 것이 일본 경제와 안보에 가장 도움이 된다는 결론을 내렸듯이, 우리도 지금이 가장 강력하게 한미동맹을 강화시켜야 될 때라는 것을 이 정부가 인식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외톨이가 아니고 사면초가에서 사면초가 된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아세요?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듯이 우리 정부가 지금 북쪽만 바라보다가 어느 나라도 우리 편이 되어주지 않는 사면초가가 되어 있다는 상태를 이 정부는 아시고 계신 건가요? 지금 대북 특사보다 더 급한 게 대미 특사입니다. 저도 대한민국의 국민의 한 사람으로 나라 잃는 서름은 겪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유민주주의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국가에서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내 조국을 버릴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이게 대다수의 국민의 생각이라는 걸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살 길을 찾도록 대통령이, 이 정부가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방송 동감하시면 많은 분들에게 공유를 좀 해주시고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시고 주말을 보내시기 바랍니다.